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밤중에 울린 아주 작은 알림 한 줄이었어요. 입금 300만 원. 입금자 며느리. 그 순간 제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원래라면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이상했어요. 오늘은 그 작은 알림이 어떤 균열을 불러왔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약봉지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휴대폰에서 딩하고 알림이. 입금 300만 원. 입금자 김민정.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 집안은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식탁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어제 큰돈이 들어왔더라.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흔들린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 챙기느라 분주했을 텐데 그날은 밥숟가락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표정이 흔들린 후 며느리의 설명들은 분명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게 문제였어요. 준비하고 있던 대답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오전 모두가 집을 나간 뒤 저는 문득 남편 서랍이 떠올랐어요. 오래전에 쓰던 파란 통장들이 몇 개 보관돼 있던 곳이었죠. 남편은 통장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늘 제가 챙겼죠. 그런데 요 몇 달 동안 그 서랍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마음에 걸렸어요.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는데 몇 장은 그대로였지만 어떤 통장들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어요. 그게 더 기묘했죠. 비어 있어야 할 통장이 아니라 원래 기록이 있던 통장이 흔적 없이 깨끗해져 있었어요. 글씨를 지운 건지 새 통장을 다시 만든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촉은 말해줬어요. 이건 누가 일부러 지웠다. 마음이 묘하게 요동쳤어요. 그 순간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나이 들면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통장은 웬만하면 내가 정리해. 그런데 그 남편의 말이 마치 다른 의미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헷갈려서 저에게 맡긴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은 게 있었던 걸까? 의심은 조용히 자라났고 마음속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가만히 앉아 통장을 바라보는데 새벽에 받았던 입금 300만 원 그 문장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보낸 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급히 채워 넣은 구멍은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이 집안 어딘가에서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시작점에 며느리만 있는 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날 제 마음속 조용한 의심은 아주 선명한 그림자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점심 무렵이었어요. 집안일을 하다가 우연히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걸 들었어요. 평소처럼 거실에서 받지 않고 창문 쪽으로 살짝 몸을 돌리더라고요. 그 조심스런 움직임이 이상하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딱 하나 들렸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갈게요.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어디를 간다는 건지 묻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이 묘하게 불편해졌어요. 그날따라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전화가 끝나고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 간식 챙기고 빨래를 널었어요. 그런데 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갈게요. 그 말, 누군가와 이미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암시처럼 들렸어요. 며느리가 요즘 외출이 많아진 것도 그제야 떠올랐어요. 장 보러 간다. 학부모 모임이다.
아이 학원 일이다. 이유는 다양했죠. 그런데 돌아보니 그중 몇 번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가볍게 화장까지 하고 마치 누군가와 약속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괜히 묻지도 못했어요. 어디 가니?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도 이상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멀어져 가는 공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문소리가 제 귀에선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며느리가 나간 지 5분쯤 지나고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이 행동을 앞질렀어요.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어요. 먼저 갈게요라는 그 말이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놨으니까요. 거리를 조금 떨어져 걸으며 따라가는데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목적지가 있을 때만 나오는 단단한 걸음이었죠. 그렇게 따라가던 끝에 며느리가 멈춘 곳은 예상하지 못한 장소였어요. 은행. 그것도 며느리가 평소에 다니던 은행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고 저는 유리문 밖에서 멀찍이 바라봤어요. 서둘러 창구로 가는 모습, 무언가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는 모습, 모두가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여온 그림자 같은 느낌,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는 제가 모르는 돈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은행 유리문 밖에서 며느리를 바라보는데요. 마음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며느리는 마치 여기 오는 일이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빠르고 자연스럽게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멀찍이 서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가 눈에 익었어요. 흰 용지에 파란 로고 은행 서류였어요. 무언가 준비해온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우연히 들른 사람이 아니라 계획된 방문을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며느리는 3번 창구를 향해 갔어요. 이상하게 그 번호가 눈에 박혔어요. 마치 거기서 늘 뭔가를 해온 사람처럼요. 서류를 건네는 손길, 창구 직원과 짧게 나누는 말들, 그리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저는 멀리서라도 느껴졌어요. 그냥 입금이나 출금 같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얼굴엔 미묘한 긴장감과 떨리는 듯한 성급함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조각 하나가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건넨 서류의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계좌이동 신청서,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제 남편의 이름. 저는 숨이 턱 막혀왔어요. 잠시라도 제 눈이 잘못 본 줄 알았죠. 그런데 다시 보니 분명히 남편 이름이었어요. 아니, 왜 며느리가 남편 통장을? 질문이 머릿속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눈앞을 뒤덮었어요. 며느리는 서류가 처리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표정이 참 이상했어요. 내가 아는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가족과 이야기할 때 보여주는 부드럽고 순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얼굴, 혹은 오래 묵힌 걱정이 조금 풀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은행 문을 나오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스스로 확인해야겠다. 며느리는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전 이제 그 얼굴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3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통장, 계좌, 돈의 흐름. 이미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며느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천천히 느껴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의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는 영수증이랑 오래된 종이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정리라도 해놓은 것처럼 서랍 안이 너무 깔끔했어요. 이건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평생 종이 정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니까요. 서랍을 꺼내 하나씩 펼쳐보는데 분명 있었던 서류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보험 서류, 대출 기록, 몇 년 전 상속 정리할 때 묶어두었던 서류들이 SP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뺐다. 남편이 치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억을 잃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며느리가 은행에서 했던 행동과 이 서랍의 상태는 연결돼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워진 마음으로 남편의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은 숫자 계산엔 약했지만 중요한 일정은 꼭 수첩에 적어두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첩이 지난달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어요. 3번 창구 11시. 그 날짜 바로 옆에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혀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오늘 간 그 창구 번호를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며느리는 남편의 통장을 움직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맡겨두었던 걸까요? 남편은 평소에 가족끼리 숨길 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왜 이 부분만 유독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남편, 며느리, 그리고 돈. 이 세 가지의 연결점이 단순한 가족의 배려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남편이 떠올랐어요. 며칠째 퇴근이 늦던 남편. 전화를 해도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며 피했던 남편. 혹시 며느리와 함께 움직인 돈 문제 때문에 남편도 무언가에 휘말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단순히 며느리의 이상한 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중심에 남편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남편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의 흔적을 찾다가 이번엔 그의 서류 가방을 열어봤어요. 남편 회사에서 늘 들고 다니던 그 검은 가방이요. 거기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하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 윗부분엔 볼펜으로 대충 적은 개인이라는 단어. 처음 보는 글씨였어요. 손끝이 순간적으로 떨렸어요.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또 다른 파란 통장이 나왔어요. 문제는 이 통장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평소에 통장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은 지출까지 자세히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장은 제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 통장을 펼쳐보자 입출금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월급이 들어온 흔적도 없고 생활비로 쓴 흔적도 없었어요. 대신 큰 금액이 일정하게 빠져나간 기록, 그리고 같은 금액이 다시 들어온 기록, 이것만 반복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돈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가계 지출이 아니었어요. 순간 머릿속에서 며느리가 은행에 갔던 모습과 이 통장의 내역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3번 창구라는 말이 강하게 떠올랐어요. 며느리는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어떤 돈을 처리해 왔던 걸까요?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이 통장은 둘만 알고 있는 비밀 통장이었던 걸까요? 혹은 며느리가 남편의 통장을 이용한 걸까요? 머리는 복잡해졌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평소라면 두세 번 만에 받는 사람이었는데 전화는 계속 연결 중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며느리와 같은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더 큰 문제에 얽혀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 집안에서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남편 전화를 몇 번이고 걸었지만 다 연결 중이라는 말만 들렸어요. 불안이 커져서 결국 남편 회사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회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출근을 안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어요. 심지어 오늘도 아침에 평소처럼 넥타이를 메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회사엔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전화를 끊고 얼떨결에 남편 방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 서 있는데 작게 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아침에 들고 나갔던 휴대폰은 늘 알림음을 꺼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문을 조심스레 밀어봤더니 남편 책상 서랍 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분명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나갔는데 저건 또 뭐였을까요? 서랍을 열자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그대로 서랍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들고 나간 건 휴대폰이 아니라 그냥 서류 가방뿐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왜 휴대폰을 두고 나갔을까요? 그것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듯 넣어두고요. 나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연락이 이 휴대폰 안에 있었던 걸까요? 휴대폰 화면을 켜자 잠금 화면에 남편이 남긴 마지막 알림이 떠 있었어요. 내일 오전 11시 3번 창구. 민정이랑 같이 가기. 며느리 이름이 또 있었어요. 남편이 직접 적어놓은 일정이었어요. 저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남편과 며느리 둘이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돈 문제를 함께 처리해왔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며느리는 나도 모르는 어떤 돈을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300만 원, 남편의 비밀 통장, 3번 창구, 그리고 오늘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남편.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남편의 다른 삶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안 갔다는 말 이후로 제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무언가 더 알아야 했어요. 저는 베란다에 놓아둔 남편 차 키를 들었어요. 문득 생각났거든요. 남편 차는 항상 집 근처 공영 주차장에 세워두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오늘따라 차가 떠올랐어요. 마치 그 안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집 근처의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남편의 차가 그대로 있었어요. 어제 밤에 세워둔 그대로. 남편은 차로 출근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대중교통을 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차가 움직인 흔적이 없었어요. 차를 보는 순간 조금 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편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어요. 차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수석에 구겨져 있던 영수증. 펴보니 날짜는 일주일 전,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장소는 며느리가 오늘 갔던 그 은행이었어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과 며느리는 분명 함께 움직였어요. 그런데 왜 둘은 나 몰래 같은 곳을 다니고 있었을까요? 영수증을 뒤집어 보는데 뭔가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11월 12일 서류 완료. 민정이랑 다시 확인. 또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저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며느리에게 돈을 맡긴 건가? 아니면 둘이 함께 처리한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대체 얼마나 큰 돈이었던 걸까요? 이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차 안은 남편의 채취가 남아 있었어요. 늘 앉던 운전석 그대로. 마치 어제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남편,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야? 며느리의 300만 원, 비밀 통장, 3번 창구, 그리고 남편의 실종 같은 하루. 모든 조각이 점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은 분명 어딘가에서 돈 문제로 인해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며칠 전 남편이 제 휴대폰에 깔아줬던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남편은 제가 금융을 잘 모른다고 항상 도와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앱을 열자마자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제가 등록해둔 계좌가 아닌 다른 이름의 계좌가 즐겨찾기에 들어 있었어요. 김,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남편이 왜 며느리 계좌를 즐겨찾기에 넣어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그 아래에 있던 송금 내역이었어요. 남편이 일주일 간격으로 일정한 금액을 며느리 계좌로 보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었어요. 몇 달째 반복된 기록이었어요. 금액은 매번 300만 원. 며느리가 오늘 보냈던 그 금액과 똑같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이건 도대체 뭐지? 남편과 며느리는 서로에게 같은 금액을 주고받고 있었던 걸까요? 송금 내역을 하나 눌렀어요. 남편이 남긴 메모가 보였어요. 약속 지킴. 단 3글자였는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대체 남편이 며느리와 어떤 약속을 했던 걸까요? 며느리가 보낸 300만 원, 남편이 보낸 300만 원, 서로 주고받은 돈에 담긴 약속이라는 단어. 그 약속은 내가 모르는 약속이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는데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남편이 며느리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저 평범한 가족 사진이었는데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남편의 표정이 어쩐지 긴장을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분명 같은 사진인데 마음이 바뀌니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이 집안의 균열이 언제부터 생겼던 걸까? 되묻게 되었어요. 책상, 통장, 휴대폰, 차, 영수증.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방향은 며느리였지만 동시에 남편이기도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감추고 있던 아주 오래된 약속, 그리고 돈이 움직인 흔적, 이 모든 걸 통해 저는 알게 되었어요.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가장 크게 배신감을 준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의 휴대폰과 통장을 살펴보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그건 저는 급히 지갑을 꺼내 남편의 카드 회사 앱을 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용 기록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결제한 장소는 우리 동네도 회사 근처도 아닌 아주 낯선 주소였어요. 요양병원. 요양병원? 남편이 왜 거길 간 걸까요? 남편은 집과 회사만 오가는 아주 규칙적인 사람이었어요. 회사 밖 다른 곳에서 카드 결제를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울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 그곳에서 결제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가방을 챙겨 나섰어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버스를 갈아타고 남편이 결제했다는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원 입구 앞에 서는 순간 제 발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곳이 남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병원 건물은 밝은 색의 벽과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차갑고 음산하게 느껴졌어요. 접수 창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며칠 전에 여기 온 씨 혹시 기록 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제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덜컥 굳었어요. 아니요, 보호자는 아닌데요.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다시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기록에 보호자 이름이 따로 적혀 있는데 김민정 씨로 되어 있는데요. 김민정,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기록엔 남편분이 몇 차례 상담 오셨고 건강검진도 받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보호자는 김민정 씨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릴 뻔했어요. 남편은 제게도 말하지 않은 채 며느리와 함께 요양병원 상담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건강 문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돈과 관련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며느리와 남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직원에게 보호자가 며느리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왜 며느리에게 보호자를 맡겼던 걸까요? 그리고 직원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며칠 전에도 김민정 씨가 대신 상담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대신해 움직였던 게 아니라 남편보다 앞서 움직였던 걸까요? 직원은 더 말하기 어려운 듯 살짝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분 기록에 재산 관련 상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재산, 상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저 몰래 며느리와 함께 재산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왜? 대체 왜? 그제야 며느리가 며칠 전 장보고 오겠다고 나갔던 날이 떠올랐어요. 오후 2시쯤 나갔다가 저녁 6시가 다 돼서야 돌아왔던 날. 장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심란해 보였어요. 그날이 바로 병원 기록에 남아있던 날짜였어요. 며느리는 나에게서 너무 많은 걸 숨겨왔어요. 그리고 그 숨긴 것들은 모두 남편과 연결돼 있었어요. 직원에게 남편이 상담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고 묻자 3층 상담실이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그대로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한쪽 문에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상담실이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쪽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전 며느리가 입고 나갔던 옷과 비슷한 자켓 한 벌이 문 옆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문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문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에 숨이 멎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처리할게요. 분명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던 남편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어요. 며느리와 남편, 둘이 함께 있었어요. 그것도 재산을 상담하는 자리에서요. 문 너머에서 분명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벽을 짚은 채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담실 문이 찰칵하고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왔고 그 뒤로 남편이 나타났어요. 남편 얼굴은 몇 달 새 갑자기 늙어버린 사람처럼 초췌해 보였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며느리와 남편을 바라봤어요. 며느리 얼굴은 저를 보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도 평정심도 아니었어요. 그건 들켰다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급하게 뒤로 숨기더라고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본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제 다리가 풀려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의 말은 이어졌어요. 나 민정이랑 같이 재산 정리를 하고 있었어. 저는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믿기 힘든 말을 했어요. 나 병이 있어. 저는 숨을 삼키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며느리 쪽을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정이가 먼저 알았어. 나 치매 초기래. 순식간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말은 계속됐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말하면 더 걱정할 것 같아서. 그래서 민정이가 도와준다고 해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숨기려던 게 아니라 아버님이 계속 저한테만 말하셔서 치료비랑 계좌 정리도 대신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어요. 며느리가 보낸 300만 원도 남편이 보낸 300만 원도 3번 창구, 비밀 통장 모두 남편의 병을 감추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뒤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남편 가방을 치우다가
수첩에서 작은 쪽지가 하나 떨어졌어요. 접힌 종이를 펼쳐보는데 손끝이 멈춰버렸어요. 쪽지 문구. 민정아, 아버지 대신 그 계좌 마지막 정리 꼭 부탁한다. 며느리 이름. 마지막 정리라는 말. 남편의 필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쪽지를 더 자세히 보니까 아래쪽에 아주 작은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4억 8천.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치료비, 상담비, 그런 금액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 직후 며느리에게 맡긴 돈. 그 규모가 제가 상상한 걸 훨씬 넘어섰던 거예요. 쪽지를 접으려는데 맨 아래 잘 보이지 않던 작은 글씨 하나가 보였어요. 이건 엄마가 알면 많이 놀랄 거다. 엄마, 그게 저를 말하는 건지 다른 누구를 말하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쪽지를 뒤집는 순간 등골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뒷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10-45XX-XXXX. 저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혹시 남편의 또 다른 보호자? 아니면 며느리도 모르는 누군가? 손이 떨리면서도 저는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아, 며느리세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 목소리는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의 여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전처 쪽 가족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며칠 전에 형부가 연락했어요. 치매 진단 받았다고. 혹시 모르니까 옛날에 맡겨둔 돈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때 그 계좌 다시 확인하러 오라 하셨던데요. 저는 핏기가 사라졌어요. 남편의 마지막 정리. 그 돈은 우리 가족의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오래전 전처 가족에게 맡겨두었던 비공식 재산 4억 8천. 그걸 며느리와 함께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아버님이 예전 가정을 위해 따로 숨겨둔 돈이라는 건 정말 오늘 알았어요. 며느리도 몰랐던 진실. 남편이 감추고 있었던 건 병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깨달았어요. 진짜 막장은 진실을 감추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구나.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은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섭섭함도, 안쓰러움도,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무서웠을지에 대한 묵직한 마음도 있었어요. 신발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두려웠겠구나. 서로 지키려다가 더 멀어진 거였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과 며느리를 불러 따뜻한 밥상을 차렸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밥그릇을 놓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셋이 마주 앉았는데 그 공기 속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아주기로 했어요. 그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인생은 길고도 짧고 마음이 닿을 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배웠어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묵혀둔 말이 있다면 오늘 아주 모르게 누군가에게 건네보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